저는 김신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는 그 내신 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수업을 해야 돼서 제가 길게는 못 하겠고요. 네, 그 아마 한 30분, 길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 이제 오늘 가셔서 자녀분들이랑 얘기를 하실 텐데, 아까 사진도 되게 많이 찍으시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 정도일 거예요. 되게 길게 저희 뭐 2시간 넘게 아마 이렇게 진행될 텐데 할 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 시간대는 웬만해서 사진을 좀 찍지 말아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아직 그 수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농담입니다. 예. 사진 찍는 것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15일 날 자녀분이랑 함께 오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저는 그 실제로 중학교랑 고등학교 학생을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 학부형인데요. 기른다가 좀 그런가요? 예. 야, 제 중학교 딸내미가 시험 전날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 강사 한 20년 했는데 아빠 노하우로 나 영어 시험 잘 보는 거 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너는 글러 먹었다. 너 시험 전날인데 지금 마무리 안 하고 여기서 아빠랑 이런 얘기하고 있냐? 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 그거 까먹고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까먹고 다음날 됐는데 점심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서 얘가 그렇게 안 할 텐데 전화가 와서 뭐 데리러 오라는 얘기인가 뭔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애가 아빠 100점 됐지 그러면서 딱 끊더라고요. 근데 아마 자녀분들이 이럴 겁니다. 니네 고등학교 가면 달라지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애들 생각은 나 지금 A 맞는데 나 지금 90점 100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쪼냐. 그리고 나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다. 내신 안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지금 사실 큰 동기부여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월 15일 토요일에는 자녀분과 함께 오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11월. 예. 그리고 혹시 여기 첫째 자제분이나 아니면 외동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여기 계속 들고 계셔도 돼요. 여기에 저희 학원 다니신 분. 지금 아마 제가 쭉 다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스포일러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손 드셨던 분들은 1월이나 2월에 저랑 이제 1대1로 간담회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첫째 자제분이나 아니면 외동이신 분들은 들으셔도 사실 잘 몰라요. 헷갈리는 내용도 되게 많고요. 복잡하죠. 예전처럼 그냥 시험 한번 딱 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시험 보기 전에 뭘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애들도 잘 모르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히 외동이나 첫째이신 분들은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가 다 나갈 건데 이걸로 뭐 저희 PPT나 이런 거 만드실 거 아니면 제가 1대1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시고 2주 후에 자녀분이랑 오셔서 한 번 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일부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는 좀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실제로 그럼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고교 분석이랑 두 번째 이제 저희 겨울방학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시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부모님들 계시는 게 길어야 이제 2시간 남짓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연사분께서 되게 좀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일 아니니까 우리 애가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 애들 이제 12월 1일부터 넘어와서 공부할 때 한 번에 월급이든 화목이든 한 번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3시간 반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가 있는 것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습까지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하나죠. 그리고 저희 이제 1월 들어가면 시작할 때는 이제 윈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애들 하는 거 조금 체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제가 크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랑 일부에서 겹쳐지는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은 좀 많이 패스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설명 들으셨죠? 근데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가 지금 첫 원년이잖아요. 원년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수능 세대 아니면 뭐 학력고사 세대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젊으셔서 수능 세대이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있으면 그냥 졸업을 시켜줬죠. 1학년,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시켜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5등급 급간이 생겨요. 하위권 10%라는 얘기죠. 하위권 10%인데 실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 올 9등급은 못 봤습니다. 올 1.0은 9등급일 때 올 1.0은 제가 20년 동안 2번 봤거든요. 2번 봤는데 9.0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즉 전교 꼴찌도 7등급 하나, 8등급 하나, 뭐 잘하는 거 6등급, 뭐 9등급도 있고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없었죠. 이런 친구들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특성화도 못 가는 친구들이 인문계로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인문계로 꾸역꾸역 들어가는데 여기에 누적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재수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실제 고교학점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수강해야 되는데 재수강할 수 있는 기간이 없죠. 대학교처럼 뭐 계절학기를 듣거나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력에 남는 겁니다. 자력에 남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검정고시 보겠다라고 해서 그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이게 한 80% 90%가 이거가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10에서 2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실 최상위권 애들은 학교에 수행평가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수능만 보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수행평가 보고 예체능까지 공부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해서 또 상위권 학생들 조금 나가는 친구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위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위권이 나간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뒤에서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한 학교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은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은 아까 설명드리셨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이것도 좀 많이 강조드렸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저희가 지금 안양권에서 9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한 6개 학교별로 선정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부형의 입장에서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가 선택의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집 가까운 학교라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이겠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떤 학교, 우리 애가 좀 선행이 잘 돼서 이런 학교에 어울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거, 유불리를,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유불리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는 제가 이제 뭐 수학에 대한 부분은 수학학원이나 뭐 다른 데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커스는 저는 이제 영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성취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취도가 추정 분할로 해서 미리 선정을 한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셨겠지만 뭐 신성고 같은 경우는 A, B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다른 학교들 쭉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과목 평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목 평균에서 예를 들어서 관양고 같은 경우는 여기 수학이었고 영어 평균이 63.4점인데요. 아까 이제 여기서 빠졌던 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1차 지필, 2차 지필, 수행평가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첫째나 아니면 외동이신 분들은 약간 좀 예방주사를 좀 먼저 맞아 놓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도 다 제일 마찬가지인데 관양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평균이 40점대였습니다. 평균 점수가 40점대여서 그러면 얘네는 평균이라 하면 50점이잖아요. 50%가 40점대예요. 그러면 2등급이 아까 극간으로 34%까지거든요. 2등급은 60점대 지필 정도 맞으면 되고요. 80점대 맞으면 1등급 정도 됩니다. 저희 학원에 뭐 이 등급별로 있으니까 1등급 친구도 있고 2등급 친구도 있고 3등급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평균이랑 학교 이 알림이 사이트에는 아까 일부 연사께서 말씀하셨던 알림이 사이트는 그래도 좀 늦는데 얘네는 나이 쓰이는 걸 제가 그냥 제 눈으로 바로 보고 애들 정보니까 확실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80점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중학교 때 엄마 나 영어 80점 맞았어 라고 하면 반응이 어떻죠? 그쵸? 혼내는 거잖아요. 자, 이게 잘한 거니? 너 공부했니? 이런 반응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애는 울 수 있습니다. 뭐래, 나 전교 1등인데? 나 80점대라서 전교 1등인데 우리 뭐 나 공부 안 했다고 지금 타박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시험 점수를 볼 때 원점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등급. 그러니까 A, B, C, D도 크게 상관이 이제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A, B, C, D도 의미가 없고 얘가 몇 등급을 맞았냐라는 등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이 뭐 6대4, 5대5, 55대45 이 정도로 되니까 실제 수행평가 때문에,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까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수에 해당하는 지필고사가 가장 중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목별 표준 편차나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시험 문제별로 한번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 학교별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학교 때 시험이랑 고등학교 때 시험이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2가 들어갑니다. 교과서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2개, 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거의 대부분 학교가 주관식을 봅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주관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성고 같은 경우는 지문이 몇 개 들어가냐면요, 모의고사 지문이 48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문 공부해야 될 게 48개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48개의 교과서 한과 영어 단어가 한 550개 정도로 외워야 돼요. 한 번 시험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애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평균은 한 70점대 중반 정도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성고등학교에서 제가 평균이 70점 정도다라고 한다면, 얘네도 너무 똑같은 게 80점 돼야 2등급 되는 거고요. 90점 돼야 1등급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얘네 비율이 75점 객관식, 주관식이 25점입니다. 얘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주관식 문제 25점을 손을 안 대면 1등급, 2등급, 심지어 3등급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쭉 분석해 놓은 건데, 난이도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38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변형된 게 11문제, 변형되지 않은 게 26문제. 난이도가 상문제가 3문제, 중문제가 23문제, 하문제가 11문제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학교 문제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고도 비슷합니다. 배경고도 시험 평균은 수행평가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건 뭐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쭉 영어를 그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학교별로 제일 중요한 거지만 제일 필수적인 건 여기 이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세미나 들어오기 전에 11시에 이제 학생 수업을 했거든요. 11시에 학생 수업을 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보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강사다 보니까 여러 명 있을 때랑 1대1 수업 있을 때랑 당연히 다르거든요. 여러 명 있을 때 그냥 고개 끄덕거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옆에서 껴놓고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먼저 단어부터 오늘 정리하자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단어 외우기가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대1 수업이고 여학생이어서 좀 달랬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네가 만약에 진짜 이게 뭐 네가 뭐 공황장애가 와서 뭐 해서 진짜 영어 단어를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안 시킬 텐데, 너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영어 시험 잘 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본인도 대답은 아니요예요. 너무 당연한 게 학교별로 약간의 유불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주 뻔한 게 단어 안 외우고 영어 잘할 수 없습니다. 독해 많이 안 하고 영어 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문법 암기하지 않고 영어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하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학교도 뭐 다른 학교별로 약간씩 유불리라는 게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평촌고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면, 평촌고는 원래 주관식이 35점이었습니다. 주관식 배점이 관내에서 제일 높은 학교였거든요. 일단 이제 15점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평균이 40점이라고 설명드렸던 관양고 같은 경우는 실제 주관식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교가 주관식이 없는 학교냐? 그건 모르는 거죠. 학년 중에 바뀐 게 아니라 학기 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있던 학교가 없어질 수 있고 없던 학교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관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동안고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제 문제랑 뭐 유형마다
시험마다 달라지니까 기본기 쌓기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양고입니다. 관양고는 이제 서술형이 있었다가 없어진 학교고요. 관양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2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나오거든요. 20문제면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거의 5점 정도거든요. 5점 정도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등급 맞은 친구한테도 시험지를 옆에 놓고 하나하나 다 피드백을 합니다. 저희는 1대1로 피드백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시험이라는 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시험 문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너 여기서 한두 개 실수했으면 나락간다. 지금은 지금은 좋아서 1등급이 됐는데 네가 예를 들어서 이 단어 모르지 않냐, 이 문법 정확하게 알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 2개만 더 틀렸으면 2등급이다. 2등급인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실수로 틀렸던 한두 개만 더 맞으면 충분히 1등급이다. 반드시 실수 줄여야 된다. 3등급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이렇게 약간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선택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학교에서 정해지면 내 자녀가 어떤 학교에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관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쭉 이겁니다. 학교별로 서술형, 그 다음에 공략법, 공략법 요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기본기 필요함, 기본기 뭐 이런 겁니다.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영어에 대한 기본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어, 문법, 독해 연습 없이 이제 학교 시험은 당연히 듣기 평가라는 건 없겠죠. 이런 거에 대한 준비 없이 좋은 점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시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시험 나오는 문제들 실제 문제들인데 요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학교 설명드렸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시험 대비 3주차, 4주차 직전 보충되면 본문을 다 외우게 합니다. 본문을 다 암기시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8개 지문이 나오는데 48개를 암기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에 이 문장은 여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오리지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바꾸는 겁니다. 문장을 좀 더 길고 장황하게 해서 다른 문장을 집어넣는 거죠. 원래는 맨 앞에 it would be hard to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를 보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용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독해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시험 문제는 틀린 거겠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영작인데 영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된 흐름이 저희 안양권에 있는 학교의 주된 흐름이 이런 식의 선택 영작입니다. 이 선택 영작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이 주어지고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지고 보기가 주어지는데 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그냥 나열해서 보기 1, 2, 3, 4, 5번 이렇게 10개를 쭉 순서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형태에 맞게 문법 이 다른 형태에 맞게 문법을 변형시켜서 아니면 단어의 어형을 변형시켜서 써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신성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성고보다 실제 이 평촌고가 30점으로 떨어지면서 35점에서 15점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제일 주관식이 많은 게 충운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아까 일부 연수학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땠냐면요. 등치 큰 되게 남학생이에요. 키 183에 한 거의 100kg 정도 되는 곰돌이같이 순둥순둥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충운고 된 다음에 그러니까 원하는 지방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지방이 아니었는데 충운고 되자마자 학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학원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까지만 다니겠다. 그 이유는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애가 충운고 자기밖에 안 됐고 학원에서 내신 대비 안 되니까 자기 이제 그만 다니겠다. 근데 제 새끼잖아요. 저희 애들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평균 재원 기간이 3, 4년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실제 야, 너 우리가 내신 대비 안 한 학교니까 너 나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지금 충운고 제가 지금 9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운고입니다. 그 친구 내신 대비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거, 단어에 대한 거, 형태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좋은 점수 맞을 수 없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비슷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문제를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실제 문제예요. 얘는 이제 신성고등학교 실제 문제거든요. 신성고등학교 실제 문제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평균이 70점대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진하게 쓰이는 부분을 여기 진하게 쓰이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여서 이 번호상으로 딱 여기에 맞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형태인데 암기를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독해, 기본적인 단어 내용 얘네는 학교 시험 대비일 때 저희가 고등부는 내신 대비를 6주 하고 있거든요. 6주 하고 있는데 6주 기간 동안에 거의 6주 기간에 암기해야 될 단어가 거의 한 1000단어 정도 됩니다. 근데 1000단어 정도 되는데 너무 당연한 게 6주 기간 동안이면 어 거의 한 50여 일 정도 되는 거죠. 50여 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에어엘 단어가 한 2, 30개인데 사실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에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 지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문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나올 때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2개가 들어가는 미니 모의고사가 한 4회 정도 나오면 학교에서 한 20개를 할 테니까 나머지 24개는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모의고사도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 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이라 좀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 방법은 앞선 연사도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어도 와이프랑 산부인과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산부인과 가면 매번 이제 매번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꼭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뭐 당연히 예비 중3 부모님만 계시진 않을 텐데 주로 저희가 예비 중3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단계별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건 뭐냐면 이건 포트폴리오거든요. 제가 이전 이력에서 메가스터디라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고3 교무과장직을 좀 길게 해서 제가 이제 3학년 애들 수시 원서를 다 써줬거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학원 지금 3학년 애들 수시 원서를 다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년 친구고요. 이건 작년 친구는 여기 논술로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올해 친구고요. 올해 친구 이제 종강이 저희가 아직 종강을 안 했어요. 학원은 10월 달에는 종강을 했는데요. 애들 아직 수능을 안 봤으니까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단어도 외우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예비 중학생한테 저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에 맞는 게 필요하다. 이건 이제 언제 정도 되죠? 이게 수시 원서가 9월 달입니다. 수시 원서가 9월 달이니까 고3 여름방학, 고2 겨울방학부터 이제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 단계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고교 전까지 첫 번째가 이제 개념 정리 끝내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일정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개념 정리 끝내야 되는 거고 중학교 문법 총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 고등학교 수업 커리큘럼 안내체 한번 들어갔거든요. 안내체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문법 총정리입니다. 이 문법 총정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공부해야 돼요. 실제 애들 어차피 다 들어갔으니까 에이 뭐 이거 성적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해서 의욕도 많이 없고요. 눈에 막 불킨 다음에 나 이거 무조건 다 100점 맞을 거야. 그런 애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3학년 중학교 때 문법이 완성되는 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야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문법 총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맞춘 것보다 왜 틀렸는지 틀린 부분에 대한 거 오답 정리 전 영역에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겁니다. 그래 도식화를 통해서 애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게 동의어고 어떤 거랑 어떤 말이 같은 말이다 뭐 이런 걸 도식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화와 강화입니다. 너무 당연한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끔 꼬맹이들 뜨는 게 있어요. 애기들 뜨는 게 있으면 그거 시간 뭐 엄청 가더라고요. 그거 몇 개 보다 보면 쇼츠인데도. 근데 애기들이 진짜 막 저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어렸을 때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때 계속 여기서 머물러 줬으면 하는데 애들은 크기 마련이죠. 중학교에다가 간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라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이제 강화라는 말을 쓴 게 실제 YNS 프로그램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저희 재원생 부모님들께서 아시는 프로그램 그대로인데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더 강화되는 겁니다. 단어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누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상으로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실제 시간이 저희가 3시간 반 정도 와야 돼요. 반은 총 레벨별로 구성이 될 거고요. 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월금이든 화목이든 월금반 같은 경우는 6시 반에 와서 10시, 그다음에 도약반 같은 경우는 5시 30분에 와서 9시까지 3시간 반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디나 다 비슷할 거예요. 학원 중에서 독해 안 하는 학원 없을 겁니다. 문법 안 하는 학원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만의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중학교 때 이게 뭐냐면 지금 중등부 보내시는 분들은 TM이라고 이제 TM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저희는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이 용어가 이제 PT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크게 3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3가지가 첫 번째 수능 빈출 단어 누적 테스트입니다. 기본으로 5개를 시험 봐요. 기본으로 5개를 시험 보니까 200단어가 넘겠죠. 그다음에 이게 누적됩니다. 누적되는 게 예를 들어서 1, 2, 3, 4, 5였다가 다음날 되면 6, 7, 8, 9, 10까지 하나씩 누적되는 반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1, 2, 3, 4, 5였다가 2, 3, 4, 5, 6이죠. 하나씩 누적되는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어가 2개씩 누적되는 반이 있습니다. 1, 2, 3, 4, 5 다음에 3, 4, 5, 6, 7 이런 식으로 2개 누적되는 반이 있습니다. 이 레벨별로 정해지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애들이 다른 때 같으면 뭐 시간 없다 뭐 한다 이럴 텐데 안 그래도 방학엔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죠. 방학에 여유가 있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클리어 데이라고 해서 그 주에 못한 걸 다 잡아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누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저희의 자랑이 수능 마스터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크게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애들이. 매 수업마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석 연습을 하는 거나 아니면 영작을 해보거나 아니면 시험 지문 전체를 통암기하는 거.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거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두려워해서 해석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영작이나 통암기를 했던 친구들이 실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니네 주관식 대비할 때 이게 도움이 됐니?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선생님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때 익혔던 구문들, 그때 익혔던 문법들, 그때 익혔던 패턴들이 제 영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요걸 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만든 물론 외부 교재도 있습니다. 듣기 교재나 이런 건 외부 교재를 쓰기도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출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마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해석 연습하는 거랑 그다음에 영작 연습하는 거랑 맨 마지막 통암기 요렇게 3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겁니다.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작에 대한 예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석 연습의 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실력을 좀 기르도록 지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출을 다 모아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법에 대한 부분이랑 아니면 주관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평촌고등학교고요. 여기는 이제 부흥고등학교입니다. 실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문법이나 아니면 주관식 문제를 저희가 모아서 평상시에도 계속 애들에게 연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10회 실시할 겁니다.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게 10회 실시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설명 들으셨지만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애들에게 좀 빨리 다른 어떤 과목보다 빨리 1등급 맞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실제 이제 남은 일정 보시면 오늘이 1일이죠. 오늘이 1일이어서 이제 애들이 내신 대비 들어간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내신 대비가 들어갔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이고요. 이제 요때 되면 24일이랑 25일 되면 고등학교 반배치고사를 한번 볼 겁니다. 반배치고사 볼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남은 교재 마무리하고 이제 이관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월급반 같은 경우는 12월 1일이고 화목반은 12월 2일에 저희가 이제 예비 고일이 개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날짜 말씀드렸지만 디데이로 아까 보신 거 기억나시죠?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기간 요때부터가 이때부터가 모의고사 강화 기간이라고 해서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화목반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그리고 월금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 한 번씩 제가 다 1대1로 간담회 진행할 거거든요. 이 시간대가 안 맞으시면 주말 아니면 시간대가 괜찮으시면 낮 시간 동안 잡아서 1대1로 진행할 거고요. 부모님이랑 하기 이전에 먼저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 요 기간을 설정한 게 예비고1 집중 상담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예비고1을 요때까지 상담을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모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 부모님 모실 거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이제 제일 희비가 결정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선고 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에 신선고를 정말 극혐한다라고 하시면 순위권 거의 밑에 두셔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신선고 왜 썼니? 라고 하면 거의 1지망으로 썼다, 아니면 저도 몰랐어요. 2지망, 3지망이면 안 될 줄 알았어요. 라고 해서 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학교를 소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웬만하면 다 원하는 1지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애들과의 상담이 끝날 겁니다. 애들한테 적어도 희망, 진로, 그다음에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 만나서 제가 이제 1대1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성적이 누적돼서 계속 나갈 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진로 진학 상담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입니다. 2월 달에도 똑같이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되고요. 2월 달까지 해서 총 마무리되는 게 저희가 이제 10회 모의고사 강화 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거 조금 설명 안 드렸는데 저희가 1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입니다. 이제 윈터 캠프 있거든요. 실제 겨울방학 기간이니까 사실 아마 이 큰 학원에서, 대형 학원에서 윈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대형 학원에서 한 10년 정도 윈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애들 첫 시간에 들어오면 하는 게 자는 겁니다. 자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거의 잠을 못 깨거든요. 근데 저희 윈터 캠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진행되고 여기에 조교 선생님 앉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하느냐고 애들을 못 보거든요. 조교 선생님은 한 명이서 150명, 200명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랑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좌석 이름표 붙여서 정말 좀 아까 디귿, 치귿, 기억이랑 좀 비슷하게 저희는 쌍비읍이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빡세게 좀 관리시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보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게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은 제가 내신 대비 6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대비 6주니까 사실 중간 기말 4번입니다. 4번이면 4주짜리가 6번, 6개월이에요. 실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험일 때, 시험 아닐 때, 방학, 이 세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는 아마 3월 첫째 주, 둘째 주 3월 첫째 주, 둘째 주 적응할 무렵 돼서 애들 시험 범위도 안 나오고 뭐 하는데 그때부터 아마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학교를 보내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원하는 서울대 갔어요. 연고대 갔고 메디컬 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희 애들이 그런 애들이면 사실 학교 그렇게 크게 구애할 필요 없죠. 근데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유불리를 따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빡세게 관리해서 실제 모든 애들 영어, 내신, 수능 1등급 맞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해주신 우리 우승배 김진철 선수 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